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처음 일과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죠? 오늘 마지막 정리해봅시다까지 충실하게 공부해서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책 318쪽의 어휘들을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아래에는 1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가 골고루 있네요. 대부분 진로와 취업, 면접과 관련 있는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앞에서 공부했던 어휘들인데 의미가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패기입니다. 패기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입상은 상을 탈 수 있는 등수 안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포부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의미합니다. 자격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음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철인 3종 경기는 한 사람이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3종목의 스포츠를 쉬지 않고 이어서 끝까지 해내는 경기로 누가 빨리 3종목의 스포츠를 끝내느냐로 승부를 가립니다. 지원 동기는 그 단체나 회사에 들어가 구성원이 되고 싶게 된 원인이나 계기를 말합니다. 직업관은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복리후생은 기업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월급 이외에 마련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말합니다. 근시안은 눈앞의 일에만 집착해서 먼 앞날의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나 생각이나 의견이 좁은 것을 말합니다. 조직은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질서가 있는 집단을 이룬 것입니다.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펼치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접힌 어떤 것을 넓게 펴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휘 부분에서는 능력을 펼치다의 형태로 사용되어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완주하다는 목표한 곳까지 다 달리다 또는 끝까지 다 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틀에 박히다는 새로운 특성이 없이 모두 비슷하고 반복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 틀에 박힌 생활 등으로 사용됩니다. 구태의연하다는 발전하거나 진보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리다는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돌다의 사동형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눈을 돌리다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취업을 생각할 때 선택사항이 나와 있네요. 즉, 대기업에 지원할까, 중소기업에 지원할까 라고 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민 끝에 이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위에 17개의 단어에서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기업의 장점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장점에는 3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장점은 연봉이 높다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이죠. 더군다나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상여금, 즉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장점을 볼까요? 두 번째 장점을 말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네, 사원을 위한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가 때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지정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출산 후 월급을 받으면서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직원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이 복리후생에 속하겠죠.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실 복리후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원들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겠죠. 마지막 장점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에는 아무래도 큰 조직이 유리하겠죠? 빈칸에는 조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쟁이 치열하다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의 장점이 많은 만큼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중소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소기업의 장점에는 3가지 내용이 있네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펼칠 기회가 많다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을 펼치다는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볼까요? 학벌이나 전공보다는 실무 능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우선시한다. 그럼 세 번째 장점을 볼까요? 고속 승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고속 승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단점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단점은 임금과 근로 조건이 대기업만큼 좋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이지 못하다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경영자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입니다. 여기에서 좌우되다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이 미쳐져서 지배되다라는 뜻입니다. 빈칸 안에는 추진하다라는 단어를 넣으셨죠? 일의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방식, 즉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경영자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볼까요? 당장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으로 눈을 돌려보기로 했다. 이 사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나요? 네, 중소기업이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장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사고는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 관심을 향하다라는 의미의 눈을 돌리다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근시안과 돌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학벌에 자신이 없으므로 내 성격의 장점, 즉 쉽게 포기하지 않는 패기와 포부를 인정해줄 중소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과 관련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기와 포부를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쓰십시오. 이 문제는 왼쪽의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나 형용사를 오른쪽 단어에서 찾아 연결하고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전공과 살리다를 연결했네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어떤 목적에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전공을 살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전공을 살리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보기의 문장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회복지학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문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관련된 일, 즉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알맞게 연결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의 1익은 담당하다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1익을 담당하다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하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의 1익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의 능력은 펼치다와 연결할 수 있겠죠?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해 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계속해서 3번을 볼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여러 번 계속 익혀 많이 이루다 라는 의미로 실무 경험을 쌓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턴 사원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 일에 대해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4번의 창의성은 풍부하다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드셨나요? 저는 면접관들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의 책임감은 강하다와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어휘의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다음 글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쓰십시오. 이 문제는 끝에 난, 직, 자가 오는 단어를 4개씩 써보는 문제입니다. 1번의 나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어려움, 모자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인난, 구직난, 취업난, 교통난 등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난, 인력난, 재정난, 식량난, 자금난 등을 써도 됩니다. 이번에 직은 직업적으로 맡은 일이나 지위나 책임 또는 직업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단어 끝에 직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찾으면 전문직, 단순직, 기능직, 기술직 등이 있었죠. 이 외에도 관리직, 명예직, 종신직, 일반직, 임시직, 정규직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의 자를 볼까요? 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종사자, 자영업자, 실업자, 경험자 등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력자, 고용자, 노동자, 동업자, 근로자, 구직자, 담당자를 써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어휘 부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10과에서 공부한 문법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320쪽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알맞은 문법을 1개 이상 골라 보기와 같이 이야기를 완성하십시오. 320쪽 위 부분에는 10과에서 배운 4가지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문법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은 으려고, 려고 들다입니다. 으려고, 려고 들다는 어떤 행위를 할 의도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으려고, 려고와 꾀하거나 이루려고 하다의 뜻을 가진 들다가 보조동사로서 결합한 형태입니다. 동사에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나타냅니다. 문법 으려고, 려고 하다보다는 좀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법은 노라면입니다. 노라면은 동사에 붙어서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다른 어떤 상황을 맞게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다가보면이나 계속해서 한다면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세 번째 문법은 는, 은, 니은바입니다. 는, 은, 니은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은, 니은바 있다는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뜻으로 뒷절의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문법은 을, 리을, 바에야입니다. 을, 리을, 바에야는 앞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뒷절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4개 나와 있는데요. 4가지 문법 중 1개 이상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완성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지 살펴볼까요? 직장에 입사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회사를 위해서 아직 이렇다 하고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회의가 들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직장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 책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성급하게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들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노라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입사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회의가 드는 중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성급하게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는 의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에게 회의가 들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과연 회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일까? 등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의문을 갖는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부한 문법을 사용해서 완성된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책의 내용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는데요. 그 책에 쓰여진 것, 그 내용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로 그 책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이라고 문법 는, 은, 니은 바를 사용했습니다. 또 성급하게 실적을 올리려고 적극적으로 애쓰지 말고 라는 의미로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해서 성급하게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다가 보면 이라는 의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노라면 이라고 문법 노라면을 사용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배운 문법으로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문법을 잘 사용해서 자유롭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까요?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일주일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하다. 여기에서 일주일째에서 째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째는 일주일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루가 멀다 하고는 거의 날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일주일째 연락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네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문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리을 바에야를 사용하면 되겠죠?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바에야 차라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새로 부임한 부장은 너무나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다. 한 번에 끝내도 될 듯한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 중에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부임하다는 조직의 명령을 받아 일정한 지위나 근무처에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치밀하다는 자세하고 꼼꼼하다라는 뜻입니다. 검토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해서 따지다라는 말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부장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은 부장과 함께 일을 안 하려고 든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부장과 함께 뜻을 맞추어 열심히 일하노라면 익숙해지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부장과 함께 일을 안 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쓴다 라는 의미에서 부장과 함께 일을 안 하려고 든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부장과 함께 뜻을 맞추어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이라는 뜻으로 부장과 함께 뜻을 맞추어 열심히 일하노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정부는 1가구 2주택자, 즉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 대해 세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두 채의 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1가구 2주택입니다. 또 1가구 2주택자라는 말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자가 붙었는데요. 이 말은 한 가정에 있으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부담을 느끼고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결정 때문에 집을 팔려고 드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느 기관이 조사한 것, 그 내용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에서 문법 는, 은, 니은바를 사용해서 어느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했고, 집을 애써서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다라는 의미에서 집을 팔려고 드는 이라고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뭐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요즘같이 물가도 비싼 세상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퍼주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내어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고 그런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다가 보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내용을 어떻게 문장으로 써보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줄 바에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 오히려 어머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노라면 우리 가족이 밖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신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과의 정리해 봅시다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6급의 모든 대화, 어휘, 문법 수업을 다 배웠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한국어에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이 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6급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할 거예요? 뭘 하든지 6급을 배우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